초등학교 때 이거 모르고 공부했다가 중고등 가서 수포자 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수학 이재호 원장입니다. 초등 때는 중상위권이었다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성적이 뚝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말씀 주시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신데요. 원인을 살펴보면 한 80% 이상은 이겁니다. 초등 시기까지는 괜찮다는 이유로 중요성을 간과하고 적당히 감으로 공부시키다가 그런 건데요. 꼭 시켜야 되는 것들을 몰라서 안 시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케이스를 많이 봐왔어요. 특히나 고학년부터는 중고등 수학의 뼈대 개념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정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오늘은 초등학생 부모님들이 수학 공부에 있어 가장 많이 놓치고 후회하시는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고쳐주셔도 아이가 중고등 올라가서 수학 성적이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첫 번째는 초등 5, 6학년 과정을 소홀히 하고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 5, 6학년 과정이 중등 과정에도 동일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5, 6학년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등 과정을 미리 많이 공부해 놓는 게 좋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중등 과정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이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중등 과정으로 넘어갔다면 중1 과정에서 이 3개월의 투자에도 확실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초등 5, 6학년 과정이 사실 중등 수학의 핵심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심화로 연결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 비와 비율, 약수와 배수, 도형의 넓이와 부피 등 5, 6학년 때 배우는 모든 개념들은 중등 수학으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5학년 때 배우는 비와 비율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정비례와 반비례, 2학년 때 배우는 닮음 등 기하 영역에서 필수적인 개념이에요. 또 6학년 때 배우는 원의 넓이와 부피는 중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원기둥, 원뿔 등의 입체 도형의 넓이와 부피 계산의 토대가 됩니다. 이 시기에 개념을 어설프게 이해하고 넘어가거나 충분한 연습 없이 진도만 쭉쭉 나간다면 마치 튼튼한 기초공사 없이 높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상상해도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죠. 중학교 올라가서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그 내용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는 이미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진도가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5, 6학년 과정을 열심히 빌드업 해놨다면 중1 과정은 빠르게 배우고 체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 6학년 수학은 단순히 초등 수학의 마무리가 아니라 중등 수학을 위한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풀이 양을 늘리기보다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관련 문제를 충분히 풀면서 개념 적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초등 수학 특정 개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부분이 중등 수학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주고 중요성을 인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기 중에도 이전 학년의 핵심 개념을 복습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연습을 안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답만 덩그러니 쓰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모님도 답은 맞았으면 됐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습관은 중고등 수학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 수학의 문제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학년이 오를수록 단순 계산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적어지거든요. 수학 문제풀이는 단순히 답을 맞히는 것을 넘어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쓰는 연습을 지금부터 들여놓지 않으면 아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어떤 개념을 사용했고 어떤 순서로 단계를 밟아 문제에 접근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는 답을 맞힐 수 있을지 몰라도 복잡하거나 여러 개념이 얽힌 문제에서는 길을 잃기 십상이죠. 풀이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소한 계산 실수 하나에도 전체 풀이가 엉켜버리거나 어디서 틀렸는지조차 찾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학교부터는 서술형 문제나 증명 문제의 비중이 커지는데 이때 풀이 과정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답이 맞아도 감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문제집을 풀 때 단순히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식과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이를 착착 써내려가면서 생각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아이가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모범적인 풀이 과정을 먼저 보여주고 아이가 함께 따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의 흐름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이 잘 되면 될수록 중고등 수학에서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폭발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본 응용에서 멈추고 심화까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저학년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고학년이라면 꼭 숙지하셔야 되는 게
동시에 이게 부족하면 중고등 과정에서 상위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는 게 우선순위는 맞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한다면 수학 실력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초등 시기에는 티가 안 나지만 중학교 올라가서부터는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쉬운 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아이는 중고등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변별력을 기르는 문제들은 대부분 심화 유형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응용 문제들이에요. 킬러 문제라고도 하죠. 심화 문제는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 다양한 개념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 전략을 요구하거든요. 심화 면역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아이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거나 단순히 문제풀이 공식을 암기하는 식으로 수학을 접근하게 돼서 성적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심화학습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서는 몸을 키울 수 없듯이 꾸준히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며 사고력을 훈련해야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도 점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 5학년부터는 기초가 잡혔다 싶으면 멈추지 말고 더 깊게 들어가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응용 심화 문제들을 꼭 접하게 해주세요. 심화 문제집을 활용해서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거나 사고력 수학 문제에 도전하게끔 지도해주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풀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기보다는 문제를 끝까지 고민하고 다양한 풀이 방법을 시도해보는 과정 자체를 칭찬해주는 겁니다. 틀리더라도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다시 풀어보는 과정을 거쳐야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아이가 어려워한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옆에서 힌트를 적당히 던져주거나 함께 고민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연산력과 사고력 훈련을 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학은 마치 자동차 같습니다. 연산은 엔진이고 사고력은 핸들인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계산은 기계처럼 빠르고 정확하지만 문제를 읽고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복잡한 서술형이나 응용 문제만 나오면 헤맵니다. 답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를 생각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아이는 개념 이해도 좋고 사고력도 뛰어나서 문제 해결 전략을 잘 세우는데 사소한 계산 실수나 느린 연산 속도로 인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 시기에는 꾸준한 연산 훈련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문제의 조건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을 찾아내며 다양한 풀이 방법을 탐색하는 사고력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보통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지 못하는 걸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능력만으로는 결국 중고등 가서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매일 10분씩 이라도 꾸준히 연산 훈련을 통해 충분한 계산력을 만들어주세요. 속도와 정확도에 신경 써주시고요. 어떤 연산 교재가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왜 이 공식을 사용할까? 왜 이렇게 풀어야 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개념의 원리를 깊이 탐구하는 사고력 훈련도 꼭 같이 시켜주세요. 교재가 고민이라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퍼즐이나 보드게임, 퀴즈를 활용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고등 수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초등 수학 공부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 4가지와 그 해결책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선행학습을 많이 하거나 문제 풀이량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하면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아이가 중학생이거나 코앞이라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수학 이재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